안녕하세요, 팀 주식회사의 차크입니다. 설 연휴 동안 장비들을 드리느라 다음 영상이 좀 늦어졌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무튼 본격적으로 제보가 들어온 사연들을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노트북 구매 가이드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진예린님. 문서 작성 위주 엑셀이나 PPT로 사용하기에 가성비 괜찮은 노트북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역시나 일반적인 워드나 엑셀, PPT 등은 고사양의 그래픽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력값이 바로바로 화면에 보여질 수 있는 정도의 사양과 화면의 크기나 종류가 중요할 것 같네요. 또 가성비란 단어를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노트북의 크기와 해상도, 그리고 인텔 기준 펜티엄급의 CPU와 4기가에서 8기가 사이의 램,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고려한 노트북을 선정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문서 작성만 한다면 저렇게까지 필요가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정말로 진짜로 한글과 워드, 문서 작업까지만 하신다면 더 낮은 사양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나 엑셀 또한 동시에 다루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PPT를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걸 렉 현상 없이 작업할 수 있는 정도, 또는 엑셀의 함수 적용 속도가 자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 펜티엄급을 기준으로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해상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상도, 그냥 말만 들었을 땐 저게 어떤 걸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상도는요,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화면에 들어가는 인터넷 창이라든지 글자라든지 모든 정보의 양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문서 작업을 할 때 웬만해서 한눈에 더 보는 게 낫고, 파워포인트 작업을 할 때도 슬라이드 여러 장을 더 띄워놓는 게 낫고, 엑셀 작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스프레드시트를 옆에다가 켜놓고 작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FHD 이상의 해상도를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언급인데요. 예산의 여유에 따라서 하드디스크, SSD 플러스 하드디스크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집에 따로 대용량의 저장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든지, 또는 외장 하드가 있다면 노트북 이용의 쾌적함을 위해서 SSD만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말했던 조건들 영상 아래에 링크를 남겨놨으니 필터링을 해서 제보자분께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권영준님. 휴대성을 제외하고 에펙의 게임까지 할 거면 노트북과 데스크탑 중 어떤 것들이 가성비가 좋나요? 또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사실 노트북은 데스크탑에 쓰이는 부품들을 경량화하고 저발열 설계를 추가하여 자연스럽게 부품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성비만을 따진다면 데스크탑이 모든 부품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 물론 성능까지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데스크탑을 사야 한다 라는 말들은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 저도 예전엔 이 말에 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대학생이지만 집에서 컴퓨팅을 할 시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신방과 학생들은 영상 편집을, 컴공과 학생들은 게임 엔진을 다루는 판국에 어느 정도 그래픽 성능이 받쳐주는 노트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리하자면 무조건 가성비, 무조건 성능 쪽에서 노트북이 데스크탑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하신 대로 에펙과 프리미어를 돌릴 수 있는 노트북의 사양은 CPU는 기본 i5 이상을, 램도 기본 8기가 이상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부분이 있죠.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라인업 넘버링이 너무 다양해서 뭘 사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픽 카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노트북 기준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픽 작업을 할 수 있다 정도의 넘버링은 1050 이상의 전 라인업과 900번대 기준 960M 이상의 그래픽 카드, 그리고 조금 더 옛날 버전인 800번대 기준 860M 이상의 그래픽 카드를 제가 추천하는 권장 그래픽 카드입니다. 물론 숫자가 크면 무조건 더 좋은 건가요? 예를 들면 1050이 980M보다 좋으시다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듯 복잡한 게 많이 고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래 올려놓은 링크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보시면 대충 어느 정도 가격대 선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링크도 유튜브 영상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멍명따님. 안녕하세요, 여고생입니다. 게임용으로 쓸 노트북을 찾고 있는데 고민이에요. 게이밍 노트북을 찾아보면 거의 100만원
서든어택이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싼 걸 사자니 게임도 서든어택 러브비트 등등을 많이 해서 노트북이 따라주질 못할 것 같고 컴맹이라 잘 몰라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연을 보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서든어택 러브비트 등의 게임을 즐기며 컴맹이라 부품을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는 여고생 제보자분이 노트북을 원하신답니다. 일단 얼핏 보기에도 해당 사연에 맞는 노트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든어택의 경우 준수한 듀얼코어 CPU와 지포스 9600 GT를 권장 사양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포스 9600 GT는 GT 630과 640 정도 사이의 그래픽 성능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900번대, 1000번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인텔 CPU의 내장 그래픽으로도 완벽하게 해당 게임들을 구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론 어떤 변수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넉넉하게 잡아서 노트북 그래픽카드 기준 840M이나 940M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박아줘도 안정적으로 게이밍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또 이제 게이밍을 즐기시는 만큼 어느 정도 즐기시는 CPU 펜티엄의 i3 정도, 램은 8기가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SSD와 하드디스크를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격을 중요시하는 만큼 하드디스크만 탑재되어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아예 컴맹이라고 말씀하시는 관계로 꼭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조건 그대로 아래에 첨부한 링크에서 찾아주시면 원하는 가격대의 제품을 바로 찾아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오늘은 세 분의 사연을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실 많은 커말못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느라 자세한 부분은 많이 짚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들을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참고하여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팀 주식회사의 차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